안녕하세요. 독연 패밀리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을사년 신년운세 제3편 무토와 기토일간의 월지별 세운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무토는 생명체가 완전한 골격을 갖추고 무성해지는 형태로 보통 높은 산의 형상으로 봅니다. 이를 성격적으로 본다면 요지부동하여 신뢰가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완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지지의 충형을 특히 싫어합니다. 양토의 조열한 땅이므로 우직하지만 고독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무토 일간의 을사년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토 일간에 있어서 을사년은 천간은 정관으로 지지는 편인으로 운기가 들어옵니다. 편인은 배움 학문이니 학생이라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죠. 또한 문서 계약운이니 부동산을 사려는 분들도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간으로는 정관운이 들어오니 직장인에게 있어선 승진, 승급의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글자만 보고 운의 성패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천간에 신금이란 상관이 놓여 있다면 상관 경관이 되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연운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다른 인자가 결합되면 운의 성패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을 보는 것은 내년 운세가 어떤 기운으로 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년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 사화는 생지로서 이동을 의미하며 정관을 달고 오니 명예를 가져온다고 일단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져오는 것이 나에게 승패일까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수와 정관은 자식이니 자녀를 출생할 수도 있고 편인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공부운이 따른답니다. 여성분은 이동수와 함께 정관은 남편이니 결혼운과 공부운이 들어오는데 정관이니 모양을 갖춘 조직에 들어가서 공부함을 의미하니 학원보다는 대학 등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월지별 운세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자월 무토이네요. 정제격이 됩니다. 제격 폐인이 되니 부동산과 문서를 통해 재물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돈도 벌고 정관 즉 명예도 가져오는 운기입니다. 남성인 경우 직장이라면 승진 승급의 운이고 자녀 출산 운도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 결혼운과 폼나는 곳에서 공부를 하니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고 윗분들로 인해 재물이 증가되는 운입니다. 축월 무토입니다. 월지가 겁재이네요. 편인과 겁재가 합하여 식상으로 변하니 묶여있던 문서가 풀려서 이럴 때는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쓸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 계약이나 문서로 인해 명예가 상승하거나 처음에는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갔으나 결론적으로 이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관이 겁재를 제어하니까요. 동료들보다 경쟁력이 높아서 승진 승급에 유리하기도 합니다. 인월 무토입니다. 편관격이네요. 지지로는 편인이 오니 부모의 도움으로 난제를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서, 계약으로 인한 인사 형살로 시비 구설, 송사가 발생함도 의미합니다. 천간으로는 정관을 가지고 오니 직장이 안정이 안 되어 어려움이 발생했음도 의미합니다. 여성이라면 남편 문제로 시비와 구설수가 들어왔음도 말합니다. 다음 묘월 무토입니다. 정관격이네요. 직장인이라면 윗분들의 도움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문서계약으로 인한 명예가 상승되는 운입니다. 나라와 관련되는 관공서 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분이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월지의 정관이 투관되는 운이니 이런 운에 결혼을 하시면 행복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월 무토입니다. 월지가 걸록이네요.
윗분들의 도움으로 명예를 얻으며 폼나는 직장, 즉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될 수 있는 운이 되며 진사, 라망살로, 문서와 계약이 지연됨도 의미합니다. 정관이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였음도 의미합니다. 4월 무토입니다. 편인격이네요. 사화가 중첩하니 문서나 계약을 위한 이동수로 명예가 올라갑니다. 또한 배움과 공부를 위한 이동수를 의미하며 유학의 의미도 있습니다. 편인은 또한 상속의 의미인데 남편의 상속이니 시댁으로부터 상속을 받기도 한답니다. 생지의 중첩으로 직장에서의 바쁜 활동을 의미합니다. 5월 무토입니다. 정인격이네요. 인성이 혼잡되어 생각이 복잡하여질 수는 있지만 정인격의 편인은 폐는 아닙니다. 정관, 즉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에서의 합격운을 의미하며 문서 계약을 함으로써 명예를 얻는다는 뜻도 됩니다. 남편의 일이 윗분들 덕분에 명예가 오름더 의미하며 남성에게서는 정관은 자식이니 자식의 운이 높아집니다. 미월 무토입니다. 월지가 겁재이네요. 편인, 부모로 인하여 겁재가 생하니 재물이 많이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간의 정관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돈은 나갔지만 명예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직장의 계약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음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재물이 나갔음을 의미하니 손해를 본 것이지요. 신월 무토입니다. 식신격이네요. 편인, 즉 부동산 계약으로 내 식신이 잡히니 먹고 사는 길이 막히었고 사신형을 하니 그로 인해 관제, 구설, 송사, 시비가 있었음도 의미합니다. 정관, 즉 명예와 관련하여 윗분들로 인하여 내 먹고 사는 길이 중단되었으니 힘든 한 해로 보입니다. 6월 무토입니다. 상관격이네요. 편인과 사유합을 하니 내 재능과 끼를 활용하여 정관, 즉 큰 조직에서 활동하였고 상관폐인으로 윗분들의 도움으로 말썽난 것을 막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상관으로 변하니 상관 경관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관으로 인한 시비 구설, 사기수도 의미하니 조심하셔야 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술월 무토입니다. 월지가 걸록이네요. 편인, 즉 부모의 도움으로 정관, 명예를 얻음이요. 주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함으로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하게 되고 모양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술 원진으로 윗분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해월 무토입니다. 편재격이네요. 월지에 사해충으로 직장의 변동, 변화, 이동수가 생기며 모양나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재물이 늘어났음도 의미합니다. 제격 폐인이 되니까요. 부인으로 인하여 명예가 높아진도 의미하지만 월지충으로 부모나 형제의 신상의 변동수가 생길 수 있음입니다. 이제 기토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의 성숙함의 최고병이 무토였다면 이제 그 성숙함이 정지되며 음의 공간으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기토라고 할 것입니다. 비옥토로서 류신을 놓아 과거 집착과 회상을 잘하며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물상으로는 구름이 되기도 하고 전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처지를 잘 헤아릴 줄 알고 배려와 포근함도 있고 평화주의와 동조를 잘해준답니다. 동물로는 오리를 상징해서 귀소 본능이 있으며 유유자적하여 주유 산천 떠돌기를 좋아하고 팔방미인입니다. 이런 기토일간의 을사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천간으로는 평관이요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와서 배움, 학문, 문서, 계약운이 들어옵니다. 평관은 어려운 난제이며 질병과 수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성이라면 사화의
이동운과 평관, 어려운 문서와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월지와 타 간지를 통해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역시 이동운과 남편의 어려움을 부모로 인하여 살인 상생되어 해결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월지별 기토일간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자월 기토입니다. 편제격이네요. 정인 사화는 부동산인데 평관을 달고 오니 경매 같은 좀 어려운 부동산을 매입하여 편제로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습니다. 돈과 여자로 인한 난제가 발생되었음도 의미하며 남성이라면 부인과 자식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인 부모의 도움으로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음도 의미합니다. 축월 기토입니다. 월지가 걸록이네요. 평관 즉 난제를 극복하고자 문서와 계약으로 이를 해결하였다는 의미도 됩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을 도와주었다는 의미도 되며 배움 학문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모가 도와주어 난제를 극복했음도 의미합니다. 사축 곡각살로 척추와 관절들의 건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인월 기토입니다. 정관격이네요. 어려운 문서로 인한 인사 형살로 명예의 손상이 생기고 관제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관은 직장인데 형살이니 안정이 안 되고 난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평관은 질병이나 수술로 인하여 힘들었음도 의미하므로 내년에는 수술을 하신다면 태기를 잘 잡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묘월 기토입니다. 평관격이네요. 평관, 즉 어려운 난제를 만났으나 정인, 윗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었음도 의미합니다. 평관은 질병도 의미하므로 질병이 깊어졌지만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여 병세가 호전되었음도 의미합니다. 평관은 직업적인 어려움도 이야기하는데 이를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정인은 배움 학문이니 이를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내년에 묘월 기토 일간분들은 자격증에 도전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는 운기입니다. 물론 타간이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야 확답을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진월 기토입니다. 월지가 겁재이네요. 정인 윗분들로 인하여 재물이 나갔으며 평관 어려운 난제를 만나 문서와 계약을 하였지만 결국 돈까지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진사 라망살인이니 문서와 계약이 지체 지연되었음도 의미합니다. 4월 기토입니다. 정인격이네요. 사와 생지의 중첩으로 문서, 학문, 시험을 위한 이동수를 의미합니다. 평관, 어려운 난제를 정인, 부모와 윗분들의 덕으로 해결하였음도 의미합니다. 정인, 부동산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5월 기토입니다. 편인격이네요. 평관, 질병에 걸렸지만 정인, 약을 잘 먹어서 회복하였음도 의미합니다. 평관은 직장이 되니 직장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공부하였음도 의미합니다. 사와 이동은 공부로 인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평관, 즉 남편의 직업적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평관에게 인성은 살인상생이 되어 배움과 학문, 문서와 계약으로 난제를 해결하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미월 기토입니다. 월지가 걸록이네요. 정인, 어머님의 덕으로 평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위해 어려움을 덜어주었다는 의미고 문서와 학문을 위해 이동을 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관은 어려운 부동산이니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월 기토입니다. 상관격이네요. 윗사람으로 인하여 평관, 말썽난 것을 해결하였으나 사신형을 하니 구설, 시비, 송사건이 발생하였음도 의미합니다. 내 순발력, 상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문서, 계약으로 인한
관제 구설이 발생할 순도 의미합니다. 6월 기토입니다. 식신격이네요. 정인, 배움 학문으로 인하여 식신, 내 일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며 사유 반함으로 식신으로 변하니 결과적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음도 의미합니다. 용신 식신이 평관을 제살하니 새로 시작한 일로 인하여 명예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유 월지합으로 계획된 직업 변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술월 기토이네요. 월지가 겁재입니다. 윗사람으로 인해 재물에 손실이 났고 사술 원진으로 윗사람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음도 말합니다. 평관 질병과 수술도 돈도 많이 썼음도 의미하며 역시 문서와 계약으로 재물적 손실이 났음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월 기토입니다. 정제격이네요. 월지충으로 갑작스러운 계약으로 인한 직업적 변동을 의미합니다. 문서 학문을 위한 이동 역마쓰이며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버지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무토 기토 일간들의 월지별 2025년 신년 운세를 짧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년 운세의 성패는 사주 팔자와 대운 세운을 종합하여 그 성패를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운세는 그래도 가장 중심인 월지를 기준으로 그 개연성을 말씀드린 것이오니 참조만 하시고 정말 내년 운세에 확실한 결과치를 원하신다면 도겸한테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냥 공부의 과정으로 이런 운은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무토와 기토는 토의 기운으로서 목화의 금수의 교량 역할을 하여 중재자로서의 역할로서 신용과 믿음의 표상이 되며 듬직함과 중후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해서 보수적이며 무뚝뚝하기도 하답니다. 그런 이유로 자기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아 오히려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지지로는 진술충미에 해당되어 계절의 반환점을 의미하며 심고 거두다는 가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을사년 2025년 신년 운세 제3편을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금, 신금 일간의 월지별 신년 운세를 곧바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밝은 세상이 올 것으로 믿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주마스터 도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See you!